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배울 주제는 뮤지컬입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뮤지컬 익숙한 듯 먼 그대 음악 시간에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뮤지컬 과연 뭘까요? 오늘은 뮤지컬이 무엇인지, 뮤지컬은 어떻게 유래되어 왔는지, 그리고 뮤지컬에서 쓰이는 용어는 무엇인지 차분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뮤지컬은요, 뮤지컬 코미디, 뮤지컬 플레이의 약자입니다. 뮤지컬을 살펴보면요, 연기, 노래, 춤, 무대,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무대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페라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생각해보면 오페라도 무대가 있고 의상도 막 다 갈아입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있습니다. 그러면 뮤지컬이랑 다른 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을 들라고 하면 대중적 양식을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뮤지컬입니다. 오페라는 정통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연주를 하는데요. 뮤지컬은 거기에 대중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전자악기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발성도 이제는 오페라에서 사용했던 성악 기법들, 벨칸토 창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팝적인 보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뮤지컬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뮤지컬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영국 뮤지컬을 웨스트엔드 뮤지컬이라고 얘기하고요. 미국 뮤지컬을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 다 지역 이름이에요. 당시 극장이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서구에서는 본래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었죠. 그 귀족 중심의 문화가 이제는 중산층이 대두되면서 소위 말해 일반 시민들이 돈을 갖기 시작하면서 극장도 세우고 그리고 그 극장에 가서 문화거리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웨스트엔드, 브로드웨이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뮤지컬 발달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그 음악적 특징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본래 발달했던 극음악이 있었어요. 뭐였죠?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는 본래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즐기던 문화였습니다. 이제 시민 세력이 등장하면서 돈을 가진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중산층도 이 오페라 문화를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귀족이랑은 그 취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의 입맛에 맞는 조금은 가벼운 오페라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것이 대중적 요소가 가미되기 시작하고 뮤지컬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뮤지컬은 오페라, 그러니까 서양 어떤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도 훨씬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을 담기를 원합니다. 유럽 사람들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그 음악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뮤지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가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건너갔던 사람들이 퇴근하고 유흥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즐길 만한 유흥거리를 찾다가 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음악적으로 풍부하고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락거리, 간단하게 즐길 거리들로 공연을 시작합니다. 그 쇼의 문화에서 이제 하나씩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이 첨가되고요. 줄거리가 첨가되고요. 무대 예술이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게 미국 뮤지컬입니다. 영국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렇다고 두 개가 별개이냐?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유럽에 있는 음악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만의 뮤지컬이 탄생했다라는 것이죠. 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뮤지컬은 시각적으로 좀 더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뮤지컬이 갑자기 팽창하는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화 산업의 발달입니다. 뮤지컬이 영화와 합체하면서 뮤지컬을
영화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영화와 결합하면서 뮤지컬 산업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핵심적인 발달은 미국으로 건너와서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 뮤지컬, 영국 뮤지컬 구분 이런 거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뮤지컬 그냥 즐기십시오. 웨스트엔드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스트엔드에 가도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고요. 브로드웨이 가도 웨스트엔드 뮤지컬 합니다. 자, 이번에는 뮤지컬 용어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하면 그 독특하게 쓰이는 용어 중 넘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넘버가 무엇이냐? 넘버는 바로 곡을 의미합니다. 뮤지컬은 수많은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이 음악에 일일이 다 제목을 붙이기 너무 힘들어요. 이 수많은 뮤지컬에 등장하는 음악에는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뮤지컬의 곡을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뮤지컬 넘버 안에 살펴보면요, 다양한 곡들이 있고 그 곡을 지칭하는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먼저는 서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서곡은 맨 처음에, 그러니까 배우가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연주되는 곡입니다. 이것은 관현악단만, 그러니까 음악만 나오는 거고요. 노래가 나오진 않습니다. 맨 처음 나오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나올 어떤 음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짧게 편집해서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 뮤지컬이 앞으로 어떤 분위기로 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서곡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시작하니까 빨리 여기 집중하세요, 집중! 이라는 역할도 합니다. 이 서곡이 끝나면 오프닝 넘버를 시작합니다.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거라고요. 힘없이 등장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화려하게 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창, 합창, 어떤 안무 이런 것들이 정말 집약돼서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고 짠!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바로 오프닝 넘버입니다. 오프닝 넘버는 오프닝 코러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넘버, 오프닝 코러스 같은 말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프로덕션 넘버라는 게 있어요. 프로덕션 넘버는요, 1부 뒤나 2부 처음에 연주가 됩니다. 선생님, 1부, 2부가 뭔가요? 극장에서 연주되는 뮤지컬은 3시간을 넘어가는 작품들이 많아요. 3시간 동안 앉아있으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연주를 합니다. 1부 뒤나 2부 처음에 오프닝 넘버와 같이 화려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어. 최대한 뭔가 인원부터 시작해서 음악, 효과 이런 걸 다 때려 붓습니다. 이게 프로덕션 넘버입니다. 그리고 제시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시는 스토리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음악부터 나오죠. 미리 음악이 나오면 이 부분에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지 않나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극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암시해주는 곡을 제시라고 말합니다. 아리아는요, 주인공이 부르는 어떤 서정적인 멜로디, 그 가락들을 독창이나 혹은 이중창으로 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유명한 아리아 Think of me fondly when we say goodbye. 캐치의 메모리 같은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Midnight,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이렇게 부르는 것들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뮤지컬 아리아잖아, 좀 잘난 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니까.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요소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뮤지컬 넘버 설명했고요. 뮤지컬 넘버 안에 속하는 여러 넘버들의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뮤지컬에서 중요하게 얘는 빠질 수가 없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쇼스토퍼입니다. 이 부분은 극의 흐름과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좀 익살스러운 어떤 행동, 음악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기분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동안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다가 사람들이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쯤에 갑자기 짠 등장하면서 사람들 한번 웃기고 기분 전환하고 갑니다. 이게 바로 쇼스토퍼, 그러니까 쇼스탑, 진행되던 쇼를 스탑한다, 쇼스토퍼입니다. 그리고 커튼콜,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서는 그동안 나왔던 배우들이 춤과 노래를 서로 같이 다 부르면서 인사합니다. 커튼콜
커튼콜 나올 때는 다 같이 박수 쳐줘야 돼요. 이때 다 끝났다 막 일어나서 나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연주 매너. 그리고 친구들이 공연을 보러 가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인터미션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선생님 제자들과 공연을 보러 갔는데 인터미션 이렇게 읽더니 선생님 중간에 미션을 주나요? 중간에 미션 주는 거 절대 아니고요. 중간에 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3시간 넘는 그 긴 공연을 한 번에 감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고요. 목도 마르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연주를 한다고 했죠. 1부와 2부 사이에 한 10분에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공연을 보러 갔을 때요, 이 휴식 시간엔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 티켓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재입장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재입장 안 시켜줘요. 1부만 보고 집에 가야 돼. 그런데 짧은 뮤지컬 한 2시간 내외 정도 되는 뮤지컬은 중간에 인터미션 없어요. 쭉 이어집니다. 작품이 좀 길면 인터미션이 있고 작품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으면 인터미션 없습니다. 오늘은 뮤지컬의 개념, 뮤지컬의 유래, 그리고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많나요?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 뇌가 싱싱하니까 다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뮤지컬 뭐 불러볼까? 너네 아리아 하나 불러야 하는데 신청받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호기롭게 데스노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데스노트. 고음 천국입니다. 고음 가능한 호기로운 사람, 도전자 신청받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